그냥 엄청 더워가지고 사람들은 막 그냥 길에 앉아 있고 그냥 네, 다 예. 실제로 진짜 가면 네. 다 배에 이렇게 러닝 이렇게 걸쳐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선유도 무드클럽 오늘의 호스트 지환입니다. 또 반가운 얼굴. 무드클럽 두 번째 방문한 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는 엄성경 엄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박용재입니다. 여기서는 용용으로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일본 여름은 다들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나에 대해서 다녀오셔본 적이 있는지. 일본 여름. 저는 친구들이랑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도쿄로 갔어요. 도쿄로. 근데 일본 여름이 진짜로 덥다던데요. 한국도 진짜 덥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국 얘기하시나요? 네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의 여름이라고 하면 이제 다 많이 얘기하거든요.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우리나라도 덥고 습하고 쨍하고 햇볕이 나가면 여기 다 타고 막 시커멓고 그렇게 되는 건 저는 똑같아서 여름이라서 나빠, 여름이라서 좋아라기보다는 그냥 일본은 여름도 예쁘고 봄도 예쁘고 가을도 예쁘고 겨울도 예쁘고 네. 그러니까 예쁘다. 예, 그냥 기본적으로 일본은 예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또 일본에 대해서 되게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서, 그러니까 저가 어릴 때는 일본 영화는, 일본 노래는, 일본 영화는, 일본 만화는, 일본 소설은 듣지마 보지마 이런 거. 듣지마 보지마였지만 누구나 다 봤어요.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다 좋아하고, 하지만 또 미워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합법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들 구해서 보고, 정말로 모든 문화가 다 일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리틀 포레스트를 보다가 리틀 포레스트의 원전이 일본 리틀 포레스트 사계절이라는 거를 알고 리틀 포레스트 사계절을 또 보다가 그러다가 과거에 내가 이런 일본 영화들을 좋아했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키라까지 올라가서 보고 왔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다 타고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일본 버블이 꺼지면서 영화들이 다 주제적으로 다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때는 일본의 여름이 청량함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왔던 영화들은 정확하게 제가 시즌상으로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영화들이 좀 어두워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좀 나오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쯤 됐을 때 다시 이제 일본 영화들이 뭔가 숨을 고르기를 하고 우리가 그 시절에 좋아했던 일본 영화로 돌아가는 것 같은, 되게 요즘의 일본 영화들도 그렇고요. 그런 흐름을 제가 좀 느끼거든요. 일본 여름은 더워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풍경이 너무 예뻐요. 그 더위가 우리가 무슨 뭐 아무리 감각적으로 막 되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일본 영화 내에서의 더위를 우리가 직접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 영화 안 볼걸요. 덥고 습하니까. 근데 화면으로 보이는 그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차이가 시달소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여름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조금 쨍한 거는 전 있다고 보긴 했어요. 여름에 갔을 때 자연 풍경이나 이것도 밀접한데 문제는 그걸 담는 사람들이 담는 시선이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름을 담는 시선이나 이런 부분 다른 게, 일본은 약간 좀 부활동 위주로 많이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부활동 목숨 걸고 거의 사는 애들이 많은데, 그 세대 애들이 커서 이제 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똑같은 하늘인데도 우리나라 애들이 하늘 담는 거랑 일본 영화나 미디어에서 담는 하늘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쌓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을 갔다 오시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내가 느꼈던 일본의 쨍한 여름이라는 거를 다들 공감을 하는가가 저는 좀 궁금하긴 했어요. 좀 색이 다 녹진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콘트라스트가 더 높은 느낌으로 제가 받고 왔었어서 저는 여름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시다소를 고른 건 아닌가요? 그런 풍경이나 그런 소리 같은 게 잘 살아났다고 느꼈는데 그 감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일본의 미학 중에서
그 모노노 아와레라는 일본 미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애틋함, 뭐 이제 영원한 걸 붙잡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깊게 보는 그런 일본인들만의 태도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우리나라 정서는 뭐 한 그런 거라 치면 걔네는 그게 정서인.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애틋하다, 되게 애틋하다. 이제 그래서 더 이제 그때를 그리워하는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일본 영화에서. 이제 그래서 시달소도 그거잖아요. 이제 지나간 것을 붙잡고 싶어서 그걸 되돌리고 싶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돌리잖아요. 이제 그치만 주인공은 결국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영화의 어떤 모토인데 그래서 이제 평범해 보이는 일상 뭐 매미라든지 뭐 방과 후 뭐 야구장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더 애틋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감성이 들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달소 같은 어떤 청춘 애니메이션 같은 게 일본에서 잘하는 거지 않을까. 이 소년 시절의 너라는 영화를 추천으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영화를 많이 접하지 못했어서 그래서 저도 중국 하면 뭐 성룡, 막 액션 이런 영화만 많이 봐. 오랜만에 듣는 일이네. 네, 그랬다가 이제 소년 시절의 너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영화다. 그러니까 저도 분위기 좋은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떨결에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주동호 배우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뭐 학원에서 공부하고 막 그랬던 그 배경이 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중국에서도 입시 그런 걸로 시작해서 꼭 명문대를 가야지만 이제 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얘기라서 이 영화에서 극 중에 배경이 여름이기 때문에 전 약간 좀 숨막히는 여름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체주의가 나오잖아요. 학원에서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시간에 공부 시작해서 며칠까지 우린 버텨야 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중국에 이제 저희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체면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스폰가 그 이제 부잣집 여자애도 같이 학교 폭력에 가담하지만 어떤 부잣집인데 이제 그 부모님들조차도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애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내가 재수하니까 우리 아빠가 나 쳐다도 안 본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체면 어떤 단체를 되게 중시하는 중국 문화가 들어 있어서 이제 그들에게는 되게 여름이 숨막히는 여름의 이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영화를 보면서 소년시절의 너를 보면서 이게 중국이 도대체 이 입시에 대한 게 얼마나 심하길래 왜들 이렇게까지 하지? 우리도 되게 심하거든요. 막 책 이렇게 쌓아놓는 장면에 교복은 솔직히 조금 약간 촌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복 촌스러운데 유치원생들 옷 입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입혀놓고 막 책을 막 엄청 쌓아놨잖아요. 각 책상마다 막 책 쌓아놓고 그리고 전에도 그 중국 입시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이 있는 거는 영화로 제가 뭐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기는 봤지만 직접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보게 됐거든요. 저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수험생 수가 930만인가 그렇대요. 그 시험도 2차로 나눠서 본대잖아요. 뭐 요일을 2개로 나눠서 보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 동네가 그걸 정확히 무슨 용어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이사를 가서 뭐 우리가 맘대로 지금 우리가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적이 있는 그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소지에서만 대학을 고를 수가 있대요. 예, 그래서 걔네들은 베이징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베이징 대학에 가는 것 자체가 얘들한테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천니엔이 왜 그렇게 대학에다가 목숨을 걸고 특히나 그 가해자 여학생 있잖아요. 웨이리에가인가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왜 베이징 대학을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베이징 대학을 가야 돼요. 거기가 제일 좋고요. 그게 사회적 관문이면서 동시에 그걸 들어가야 그 학교를 들어가야만 말 그대로 앞으로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똑같은 입시전쟁인데도 우리는 그래도 여기저기 학교를 골라갈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는 수험생 수가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도 뭐 많다고 하지만 많이 줄었는데 거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수험생 수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제대로 학교를 자기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내에서 학교를 골라야 되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너무 잔인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버티면 된다. 소년 시절에 너는 저한테는 배경이 여름인 것도 있는데 물론 여름이라서 더 답답했어요.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그 애들 막 그 좁은 교실에다가 막 다 쌓아놓고 옆 사람이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런 또 잔인하게 묘사되는 학폭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여름이라는 계절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보는 사람을 막 너무 목 조르는 거예요. 숨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이 아닌데도.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영화는 진짜 여름에 누구 같이 보지 말고 그냥 혼자 너무너무 더울 때 영화 틀어놓고 생각하면서 보면 여름을 잊을 수 있겠다. 저한테는 이 영화가 그런 영화였어요. 되게 좀 충격적인 영화였어요. 중국의 여름을 사실 이해하는 게 많이 없었는데 이게 덕분에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도 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 여름 영화는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여름에 보고 싶은 여름을 배경으로도 하지만 여름에 보고 싶은 영화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홍콩의 여름 밤, 그다음에 1부는 여름 밤, 그다음에 2부는 이제 홍콩의 여름을 나타내는 중경삼님이라는 원가희 감독의 영화를 저는 추천을 했지요. 좀 한여름 밤에 꿈 같다는. 네, 그래서 솔직히 그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2부를 보면서 물론 1부도 좋지만 이제 2부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별로였다. 왜냐하면 2부가 개인적으로 별로였던 게 2부 좋다고 했는데 별로라고 지금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부는 좋은데 이제 저는 별로인 이유가 그러니까 뭐 이제 색감이나 그런 것들이 좋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범죄 맞아요. 현장을 맞아요. 보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남의 집에 몰래 그러니까. 왕베이가 들어가서 막 자기 혼자서 막 바꾸고 하는데 맞아요. 또 근데 그 남자는 그걸 못 알아채잖아요. 몰랐을까요? 근데 뭐 전 이제 바본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실연의 모르지? 상처가 너무 커서 음. 못 느끼는 아, 거예요. 너 혹시 나가 있는 건가?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누가 내 방에 들어와서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내 방 무슨 우렁각시처럼 내 방 청소해놓고 이제 가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선 또 잘 마무리되잖아요.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1년을 보냈더니 그녀가 마법처럼 나타났다. 어떤 한여름밤의 꿈 그녀였는데 내 눈앞에 나타났다. 이제 이런 홍콩의 어떤 도시에서 꾸는 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저거 죄인데 저거 잡혀가는데 저거 신고해야 되는데 계속 그 맞아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처음에 나왔던 그 1990년대 말 이제 홍콩 반환을 앞두고 네. 나온 거라 그 영화를 평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홍콩 반환을 앞두고 있는 홍콩인들의 불안함, 위태로움, 그게 1부, 2부에 걸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 홍콩인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복잡한 사고방식들이 결국은 굳이 이 영화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짜자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한테서 그냥 자연적으로 영화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범죄 집합소예요. 일부는 마약하죠, 그죠? 마약 유통하잖아요. 그나마 임청아가 나중에 살인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범죄 집합소, 살인에 마약 나오지. 2부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지금 남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자기 혼자 막 그걸 하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걸려요. 지금은. 그게 벌써 30년 정도는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지나가니까 30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요번에 보면서 구름님이 느낀 것처럼 그 시절에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하고 같아요. 우리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처럼 과거로 타임리프를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시대에 좋아했던 내 여름의 영화를 보면서 다시 그때가 떠오르는 거죠. 그땐 이랬는데 그때 맞아 누구랑 같이 봤었고 이 영화를 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었고 또 영화하는 사람들 뭐 그거랑 뭐 비슷하게 찍는다고 그때 나온 독립 영화들은 카메라 워킹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님 같은 시선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막 영화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영화 좀 봐.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그죠?
네. 나의 아저씨를 보면 셔터를 열고 아, 그렇게 그죠. 일부러 미끄러지듯이 하는 장면들을 일부러 많이 내는데 이제 그게 약간 취함, 혼란 이런 표현에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막 나와서 진행을 하니까 사실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이 됐겠다. 그러게 이제 많이 오마주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전 홍콩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거를 다시 중영상님 보면서 또 느꼈던 뭐 아비정전도 있고 뭐 홍콩 영화 되게 많은데 왕가희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영화를 만드는지는 진짜 아 이거는 드러나는 게 되게 많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가발이나 선글라스나 레인코트나 이것도 그냥 입어는 절대 안 할 거잖아요. 영화 감독들은 다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되게 홍콩에 대한 이미지들을 잘 심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다른 나라에 대한 여름을 얘기하면서 이미지적인 심어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홍콩은 홍콩이라는 컬러부터가 이미 뭐 밤엔 빨간색들 그리고 뭐 걸어져 있는 거리의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잘 표현된 게 그때 당시 홍콩 영화들이 그런 걸 잘 담아내서 그런 게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그럼 중국 얘기를 우리가 좀 덜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여름은 어떤 이미지가 지금 혹시 있어요? 저는 중국 여름하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소림축구가 딱 떠오르는데 네, 그 소림축구 전혀 생각 못했다. 완전 여름이잖아요 거기도. 중국 갑자기 저도 갑자기 딱 홍콩 아니야? 생각이 홍콩 났어요. 중국 홍콩이에요 중국. 주성치 감독이니까 뭐.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의 중국. 저도 그냥 중국이 이미지로 많이 써요 사실 여름이. 그런 뭔가 전갈꽃이 팔고 맞아요. 그런 이미지. 그냥 엄청 더워가지고 사람들 막 그냥 길에 앉아 있고 그냥. 네, 다 예. 실제로 진짜 가면 네. 다 배에 이렇게 러닝 이렇게 걸쳐 있어서 이제 티셔츠가 필요 없는 놀라운 티셔츠가. 곳이에요. 가보면 어디 가서도 그래요. 다 똑같이.